신장 질환이 있는 노인은 시금치를 덜 먹어야 할까요? 의사, 불편함 때문에 입원하고 싶지 않다면 칼륨 함량이 높은 이 4가지 채소를 덜 드세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녹색 야채를 더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녹색이라는 것이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은 야채 섭취를 조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금치, 비트잎, 감자, 토마토와 같은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신장 환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시금치를 비롯한 잎채소는 조리 후에도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최신 미국 영양지침에 따르면 조리된 시금치 1컵에는 약 839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 하루 총 칼륨 섭취량은 2000에서 3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음식을 제외하고 한 끼에 시금치 한 컵을 먹는 것이 하루 칼륨 섭취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60ml, 민 1.73스퀘어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칼륨 배설 기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고칼륨 식품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흡수 후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부정맥, 근력 약화, 심지어 급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알레르기의 문제는 요리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의 높은 생물학적 접근성에 있습니다. PMC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시금치, 토마토, 호박의 흡수 가능한 칼륨 함량은 다른 일반적인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시금치에 칼륨이 500mg 들어있을 때마다 혈액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 위험도가 커집니다. 이는 임상 관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시금치를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비트잎입니다. 익힌 비트잎 반 컵에는 약 654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르신8.com 이는 같은 양의 시금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노인 중 상당수는 야채를 살 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잎채소를 보면 구매하는데 비트잎이 칼륨을 더 많이 방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잎이 많은 채소의 효능은 칼륨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K와 질산염이 풍부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항응고제와 혈압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약물 효과가 불안정해지고 신체에 전해질 제균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세 번째, 자주 찾는 음식은 감자인데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고 굽거나 튀긴 감자가 그렇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껍질 포함에는 약 926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삶더라도 약 5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은 건강 식단은 피부 아래에 좋은 영양을 강조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는 한 끼 식사로 하루 칼륨 섭취량의 절반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비교해보면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자르고 여러 번 데치면 칼륨 함량을 약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덜 먹어야 할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생으로 먹든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처럼 가공된 형태로 먹든 상관없습니다. 토마토 주스 반 컵에는 약 527mg의 칼륨이 들어있고 토마토 소스 한 컵에는 최대 682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서양 요리법에 자주 사용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한 스푼만 먹어도 작은 토마토 하나 분량의 칼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음식 양념을 자주 사용하지만 칼륨 섭취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전적 세부사항은 신장 질환 환자에게 이런 야채를 먹는 것이 가볍고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중 칼륨 수치가 표준치를 빠르게 초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의사는 응급치료를 위해 칼슘 보충제, 인슐린 포도당, 레진 또는 투석을 가장 빠른 속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치료는 혈관과 심근에 누적된 손상을 초래하여 입원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대중이 녹색 야채는 무해하고 엽록소가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금치와 비트잎이 칼륨 함량이 최소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신장 영양 연구는 녹색 채소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신장 질환에 따라 종류를 조절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녹색 잎채소의 섭취량 또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인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이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야채는 신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신장국제보고서는 신장 질환 환자의 장내 세균총이 특징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고칼륨 식단은 칼륨에 저항하지만 대사 독소를 생성하는 특정 균주의 번식을 촉진하여 만성염증과 요독 독소 축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일반인을 위한 식단 권장 사항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지만 신장 질환의 식단 관리에서는 핵심적이고 깊이 뿌리박힌 문제입니다.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이요법 개입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한한 결과 18주간 제한 후 혈청 칼륨 수치 중앙값이 0.5말에 감소하고 급성 입원율이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지의 파워의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안정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채소 섭취를 제한하면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신장 환자와 그 가족이 알아야 할 식이 제한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개념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즉, 녹색 안전, 고칼륨 건강입니다. 음식이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색깔과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칼륨 함량, 흡수성, 섭취 조건과의 적합성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메커니즘, 데이터, 장내 각도를 깊이 파고들어 시금치를 덜 먹으면 칼륨 폭탄이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